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늘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덕희입니다. 이번 영상은 로드 리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가 생각보다 좀 많이 심해서 네, 거리두기도 많이 지금 격상이 돼 있는 상태고요. 4단계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좀 출조가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어가지고 로드 리뷰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좀 같이 보려고 하는 로드는 쭈꾸미 로드입니다. 네. 쭈꾸미 로드 보기에는 조금 이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벌써 지금 7월 중순이니까 한 달하고 한 보름 정도 있으면 쭈꾸미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좀 시중에 유명한 로드 아니면 좀 괜찮다라고 하는 로드들은 지금부터 벌써 이제 조금씩 구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좀 미리 로드를 좀 구매를 해봤고요. 우선 제가 좀 구입한 로드부터 좀 본 다음에 좀 같이 좀 다른 로드들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좀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로드는 시마노사의 이이다코 XR 쭈꾸미 갑오징어 로드고요. 이이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시마노에서 출시되는 로드 쭈꾸미 갑오징어 로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이다코 R, 이이다코 BB, 이이다코 XR 이렇게 세 가지 로드가 출시가 되어 있고요. 이이다코 XR 같은 경우는 출시가 2020년도 작년에 출시가 된 로드입니다. 네. XR이라고 붙은 로드들이 두 종류 로드들에서 시마노에서 나오는 두 종류 로드들 중에는 그래도 제법 고가의 라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다코 XR 뿐만이 아니라 타코에기 XR이 올해 출시가 됐죠. 올해 이제 문어 로드로 상당히 이제 고가의 로드로 출시가 됐는데 XR이 이제 뭐 좀 고급 기종에 붙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시마노사의 네이밍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타이라바 로드도 XR이라는 네이밍이 붙은 로드가 나왔거든요. 여멀 XR이라고 나왔는데, 가격적인 포지셔닝을 봤을 때는 또, 이이다코 XR이나 타코에기 XR 같은 이제 완전 고급 기종의 그런 네이밍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네이밍 규칙을 갖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하여튼 고급 기종에 붙여주는 네이밍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다코 XR 같은 경우는 구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는 뭐 수량도 많이 들어오지가 않았다 그러고 올해도 이제 갑오징어 시즌 때도 많은 분들이 뭐 또 구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제 구하기가 좀 어려웠던 로드 중에 하나였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물건 양도 적고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제 뭐 좀 저렴하게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물건이 없는 거고 정가 그대로 뭐 파는 경우에는 조금 구하기 수월하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가격적인 부분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만 뭐 기능적인 부분도 떠나서 네, 가격을 먼저 좀 보면 이다코 XR 같은 경우는 정가가 제가 알기로는 40만 9,500원인 것 같아요. 네, 쭈꾸미 로드가 네 40만 9천원. 네, 좀 감내하기 어려운 부분의 가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쭈꾸미 로드 뭐 좀 뭐 보편적으로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로드는 뭐 2만원, 3만원대부터 시작해서 보통 보급형으로 많이 쓰는 게 뭐 10만원대, 조금 더 좋은 거 쓰시면 한 20만원대 정도까지도 쓰시는 것 같은데, 네, 40만원대면 많이 비싸기는 하죠. 네. 그 대신, 비싼 가격 대신, 네, 이제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술들에 대해서는 많이 적용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아쉬운 것도 있어요. 아쉬운 것도 있지만, 물론 좀 그 가격에 상응하는 또 좋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은 좀 뜯어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오픈하기 전에 지금 우선 케이스 옆에 간단하게 로드 사양이 쓰여져 있고요.
잘 보이실런지 잘 모르겠는데, 네, 우선 좀 간단하게 케이스에 쓰여져 있는 사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위에는 이다코 XR H155라고 사양 그 로드 이름이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다코 XR 같은 경우는 사양이 한 가지 타입으로만 나옵니다. 지금 그 H155라고 쓰여 있는 이 단일 사양으로만 지금 로드가 출시가 되고 있고요. 로드가 뭐 경질이나 연질 그렇게 구별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로드 이제 그 아래쪽에 보면 로드 전장 이제 총 길인데, 로드 총 길이는 1.54m, 154cm 정도 되고요. 절수는 센터 컷으로 2절입니다. 그리고 로드 접은 길이는 80cm 정도 되고요. 로드 무게, 자중은 98g 정도 됩니다. 네, 98g이면 뭐 가볍다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뭐 무거운 것도 아니고요. 네, 그냥 저냥 중간 정도 되는 무게 같고요. 느낌은. 네. 그리고 선경도 1.1mm 정도 됩니다. 네, 뭐 아주 얇은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뭐 그냥 보통 수준의 뭐 그렇게 많이 두껍다라고 보기도 얇다라고 하기도 그런 두께로 보여지고요. 네, 추부하도 10에서 30호까지 가능하다고 대응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 뭐 소재 관련해가지고도 잠깐 나와 있는데, 소재도 보면 카본 93% 함유가 됐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뭐 스펙상으로 나와 있는 이제 내용들은 이 정도 수준이고, 네, 그 외에 뭐 다른 부분들을 보면, 잠시만요. 다른 부분들은 이제 뭐, 네, 지금 보시면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네, 뭐 보시면 X 스파이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파이럴 가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고, 하이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로드에 이제 좀 강성이나 약간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뭐 테크놀로지인 것 같고, 솔리드 하이 파워도 뭐 이건 초리대 관련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CI4 플러스, 이거는 릴시트 쪽, 이제 릴시트 쪽에 관련된 또 시마노 기술이고, 그리고 카본 모노코크, 요거는 이제 로드 엔드그립 쪽에 또 적용된 이제 카본 모노코크로 된 소재에 관련된 좀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시마노 독자적인 기술들 내용인데, 우선 이런 것들은 네, 우선 로드를 좀 뜯어보면서 하나하나 좀 볼까 합니다. 네, 우선 뭐 늘 그렇지만 케이스에는 모두 좋은 내용들의 그런 홍보를 위한 문구들이 가득 쓰여져 있죠. 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좀 로드를 지금 같이 한번 뜯어보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보면서, 그리고 우선 좀 비교할 만한 로드들, 쭈꾸미 갑오징어 로드들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이다코 XR 말고 이제 비교할 두 개의 로드는 오슬로, 국내 조구사죠. 오슬로에서 만드는 골드비 WP 원피스 쭈꾸미 갑오징어 로드 하고요. 그리고 NS에서 나온 퓨리어스 커틀피쉬 로드 두 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좀 로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로드 케이스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들을 다 꺼내 놓은 상태고요. 우선은 지금 네, 하나하나씩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뭐 릴이나 로드를 사도 다 들어있는 네, 보증서 관련 내용이죠.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AS 처리 규정에 대한 간략한 내용의 그런 종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보증서 카드죠. 네, 보증서 카드가 있어야 이제 보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로드에 대한 간단한 이제 설명이 들어있는 네, 종인데, 네, 아쉽지만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건너가도록 하고, 안에 이제 보시면 로드 그 감는 테이핑 이제 테이프 그 들어있고요. 이제 이것도 벨크로, 로드 벨크로도 빼내고, 그리고 보시면 우선 로드 말고 좀 사이드에 있었던 것들을 보면, 여기 로드 이제 담아 놓을 수 있는
이제 소프트 1000케이스죠. 1000케이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길이가 접은 길이가 짧아가지고 네, 길이가 상당히 짧습니다. 보면 80cm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여튼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메인입니다. 메인으로 밑에 이제 2절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이제 로드 그립이 있는 부분이고요. 서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센터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는 가이드가 하나만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끊어져 있습니다. 끊어져 있고, 뒷부분 자체가 약간 무게가 확실히 뒤로 좀 많이 쏠려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살짝 들어봐도 무게가 이제 아무래도 그립 있는 부분부터 해서 뒤쪽으로 무게가 조금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로드 밸런스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선 보면 이제 샤이포 플러스라고, 네, 이제 시마노 독자적인 릴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트리거 있는 부분을 보시면 뒤에가 이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로 로드 부분이 바로 이제 손에 바로 닿을 수 있게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감도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좋아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무래도 릴시트 있는 이런 시트부 이런 부분들보다는 로드에 직접 손이 닿게 되면 감도가 확실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네, 이 끝에 로드 엔드부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카본 모노코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 아주 작게 써 있습니다. 카본 모노코크라고 네, 쓰여 있는데, 보통은 이제 엔드부가 그 에바그립으로 많이 되어 있죠. 약간 말랑말랑보다는 약간 스펀지, 약간 딱딱한 느낌의 스펀지로 되어 있는 이제 엔드부를 그런 식으로 처리를 많이들 하죠. 네, 이제 견착을 하거나 이제 그럴 때 미끄럼 방지나, 안 그러면 이제 좀 그 겨드랑이 꼈을 때 이제 좀 밀착되는 그런 것들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에바그립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시마노에서는 이제 모노코크, 요런 카본 모노코크 타입으로 적용된 로드들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이제 고급 라인들에만 이렇게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소리가 들리시나요? 쳐보면 약간 좀 짱짱한 소리가 나죠. 금속 소리도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좀 창창창 안에 벼있는 그런 소리가 나는데, 뭐 무게를 낮추는 데에도 좀 뭐 일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우선은 시마노에서 이거를 달아가지고 기대했던 효과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겨드랑이 견착이 되고 나면 앞에 입질이 들어왔을 때 조금 더 감도를 느끼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술이 적용됐다라고 얘기를 전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아무래도 좀 뭐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뭐 확실히 이게 있음으로써 확실히 감도가 확실히 좋아졌어 라고 느끼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정 부분 뭐 이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극명하게 이게 느껴진다, 그렇게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네, 우선 심미적으로 봤을 때에는 네,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되게 매끈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심미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보통 이제 이런 데들은 선상 쓰다 보면 이제 스크래치들이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로드 테이핑을 하시죠. 다 여기다 로드 테이핑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미려한 외관은, 심미적인 부분은 거의 이제 테이핑을 하는 순간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좀 구체적인 걸로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버튼 있는 부분, 이제 있는 부분들은 네, 크게 뭐 큰 차이가 보인다라고 하기는 조금 네, 뭐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초리대, 그러니까 1절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에 보면 이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아까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스파이럴 가이드이기 때문에 스파이럴 가이드들 이제 가이드 정렬을 위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맞은편에도 이제 점이 찍혀 있을 거예요. 아마 점이 찍혀 있는 거를 이제 맞추면 가이드 정렬을 할 때 좀 빨리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정렬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점 표시를 해놨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우선은 네, 버트 부분을 봤을 때는 뭐 마감도 잘 되어 있고, 네, 수준이 나쁘진 않습니다. 뭐 40만원짜리가 이 정도는 돼야죠. 네. 우선은 앞부분은 됐고, 이제 초리대 1절 있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있는 부분은, 네. 한번 열어보면, 초리대 가이드가 있고요. 초리대 가이드도 한번 풀어서, 이 초리대 가이드가 바깥에서 그냥 살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네. 많이 비싼 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1절, 이제 초리대 있는 1절 부분이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여기 또 점이 찍혀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두 개의 점이 이제 일치하도록 이렇게 배열해서 꽂으시면 되도록 이제 좀 가이드 정렬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마킹이 있고요. 네, 여기 보면 셋 포지션이라고 쓰여 있네요. 네, 여기 맞춰서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스파이럴 가이드이기 때문에 이 점 기준으로 보면, 점 기준으로 봤을 때 가이드가 이제 조금씩 돌아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가이드가 아래쪽 방향으로 되게끔 되어 있고요. 스파이럴 가이드가 적용되는 이제 로드들 같은 경우는, 스파이럴 가이드의 장점, 뭐, 단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스파이럴 가이드가 적용이 됐을 때 좋은 점이라고 하면, 이제 줄꼬임이 조금 덜 하다라는 거, 그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은 스파이럴 가이드를 썼을 때 이제 감도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베이트를 사용하면 가이드가 보통 이게 스파이럴 가이드가 아닌 경우 일자로 이 위로 정렬이 되게 되어 있죠. 정렬이 되는 경우는 이제 로드의 떨림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감도나 이제 그런 것들, 미세한 감도를 느끼기에, 그리고 그 어신들, 로드로 표현되는 어신들을 떨림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온 게 스파이럴 가이드고, 스파이럴 가이드를 쓰면 아무래도 그런 어신들, 미세한 그런 어신들이나 아니면 감도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부각이 돼서, 스파이럴 가이드를 또 요런 이제 초리대 끝보기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 미세하게 그런 입질을 느껴야 되는 경우들에서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참돔 로드 같은 경우들도 보면 스파이럴 가이드가 많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좀 미세하게 이제 좀 감도가 중요한 낚시들에서는 스파이럴 가이드들이 베이트릴에서 많이 좀 적용이, 베이트 로드들에서는 많이 좀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거는 아니겠죠. 네, 뭐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스파이럴 가이드가 적용된 이런 타입들은 단점이라고 하면 캐스팅을 할 때 이제 라인들이 돌아서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저항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비거리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런 이제 좀 약간 단점인 거죠. 베이트 로드에 비해서 스파이럴 가이드가 적용된 베이트 로드들이 조금 캐스팅했을 때 사거리가 조금 더 안 나온다는 그런 점은 있지만, 쭈꾸미 로드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캐스팅 멀리 던져가지고 캐스팅 하신 다음에 이제 당겨오는 낚시를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캐스팅이 멀리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뭐 쓰기에는, 그리고 미세한 감도를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스파이럴 가이드를 적용하는 게 더 장점이 크기 때문에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접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면, 네, 길이가 상당히 아담합니다. 네, 센터 컷이기 때문에 더 아담하게 느껴지고요. 초리대 같은 경우는 네, 상당히 좀 길게 느껴지는데, 네, 이 휘임새가 8대
2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8대 2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이드를 보면, 이다코 XR 같은 경우는 가이드가 13개가 달려 있습니다. 13개가 달려 있는데, 지금 초리대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절반이 달려 있거든요. 13개가 총 달려 있는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이드가 초리대에 전부 다 지금 달려 있는데, 그만큼 아무래도 감도나 이제 그런 초리대 액션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가이드 같은 경우는 SIC 가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40만원대면 저는 나름 뭐 좀 더 좋은 가이드가 토르자이트 링이나 네, 그런 것도 생각을 했는데, 물론 단가가 완전히 다른 링이기 때문에 네, 아마 적용이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SIC 정도면 뭐 나름 준수하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우선은 그렇고, 마감이나 그런 것들은 확실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뭐 다른 시마노에서 나오는 10만원대 로드들을 하고 보면 마감은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뭐 가격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 마감 퀄리티는 있어줘야 된다고 네, 생각은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로드는 이렇게 봤고요. 로드는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네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로드고요. 네, 우선 로드를 좀 간단하게 봤고, 이에다코 XR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하겠죠. 네, 그래서 비교하는 로드들을 같이 꺼내서 좀 같이 보면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